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합격 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특별한 합격이 빛나는 방해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힘든 육아맘의 이런 사연을 뚫고 아주 앞순위의 합격으로 이제 일구어낸 우리 합격자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격자분의 소개를 짧게 우선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남 지역에 합격한 육아맘 합격생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정말 멀리서 이렇게까지 저희 예비 합격자들을 위해서 친히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육아맘 선생님을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던 것이 어렵게 공부를 하고 계신 우리 육아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이 합격에 관한 이런 비법들이 그분들에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절대 우리 음식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너무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어떻게 해서 저라는 사람과 인연이 되셨을까요? 하수의 강사를 선택하게 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이제 사실 수험생들은 모두 알 그 22년도 네. 악명 높은 네. 시험을 보고 1년을 쉬었어요. 네. 책도 다 버리고 이제 공부를 좀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이사를 오면서 전남에 오면서 전남이 이제 많이 뽑는 거를 보고 다시 시험을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강사님들을 찾다가 카페에서 전략 노트를 봤어요. 전략 노트군요. 네. 전략 노트를 보고 전략 노트만 보면 합격을 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봐가지고 이제 하수의 강사님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인스타 라방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인스타 라방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살짝 정서도 지지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강사님을 믿고 한번 1년을 따라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연팩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24학년도 데뷔부터 네. 저희와 함께 하셨던 거네요. 네. 첫 번째는 전략 노트가 이제 선생님이 저희와 인연이 되었던 하나의 이제 큰 계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의 정서적 지지였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합격까지 가져가시니까 제가 사실은 더 큰 행복이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 큰 질문 하나를 드리죠. 가족들에게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이랑 좀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나는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말을 먼저 했었어요. 이미 예고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뭐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사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죠.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엄마, 나랑 놀아줘. 막 계속 조르고 엄마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지. 왜냐하면 엄마들이 다 걱정하는 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 맞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과 놀아주지 않아서 미움을 살까 봐 아이들에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육아맘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댁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육아맘들은 일단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가장 크죠. 그렇죠. 네, 못 놀아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도 이제 네. 작년에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네. 둘째가 이제 7살 아들인데 네. 딸은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줬어요. 엄마를 고맙게도. 많이 응원했군요. 네,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편지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본인이 막 이제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만들어가지고 합격 부적 같은 것도 막 보내주고 엄마 우리 진짜 열심히 하니까 혹시나 떨어져도 내년에 또 도전해라 이런 말도 해주고 네. 응원을 이제 오히려 해주는 입장이었고 아들은 또 워낙 또 제 껌딱지여가지고 사실 힘들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도 아들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아들한테는 사실 좀 숨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살짝 거짓말하면서 엄마 컴퓨터 자격증 그냥 공부하는 거다. 임용 공부를 하는 거는 비밀로 하고 근데 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는 좀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좀 더 미안했어요 오히려. 선생님은 미안했다고 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큰 포인트를 하나 얻습니다. 엄마는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딸이 엄마에게 했던 그 중요한 멘트가 저는 아이의 인생에 아주 큰 엄마가 이 정도
물음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엄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꼭 다시 도전해. 아이가 알 것 같아요. 자신이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덜컹 뭔가 걸려서 스스로 열심히 했지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엄마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가족들에게 혹시 공부하는 내 모습이 좀 뭔가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일까봐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 미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엄마가 줄 수 있는 인생에서의 하나의 큰 깨달음을 엄마가 직접 산 증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스스로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몰랐었고, 지금 선생님은 그냥 덤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안에 인생에서의 아주 큰 철학과 그런 것들을 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육아맘 합격생 선생님처럼 엄마, 공부하는 엄마로서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 선생님은 이제 아이가 또 둘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둘을 챙기기도 했어야 됐고, 어쨌든 아이 취침 시간도 수면 시간도 엄마가 챙겨줬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이제 시간 운영 방법이 바꾼 것이 저희 합격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올해 선택했던 방법이 이제 새벽 기상, 새벽 새벽 공부였는데 기상. 이제 아들이 껌딱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무조건 제가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재우다 보면은 같이 잠들 때가 있고, 또 얘가 앉아가지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속상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이제 얘 잘 때 같이 자버리고 내가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 하니까 또 스트레스 안 받는 요인 중에 그게 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이제 3시였는데 6시간만 자자 그랬는데, 그건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아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타협점을 본 게 4시 반쯤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캠스터디를 했어요. 캠스터디. 네, 캠스터디를 해가지고 이제 캠에서 같이 육아맘 엄마랑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 자동 시간에 깨요. 일어나 있는 사람이 많고. 있어요. 네. 열풍타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때부터 시작한 선생님들도 많고. 정말 좋은 방법인 게, 네. 저도 그걸 뭔지 알아요. 아이를 재우다 보면 아이만의 향기가 있어요. 엄마를 재우는 마법가루 같은 맞아요.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음. 아이 냄새. 근데 그걸 정말 맡고 5분이면 뻗을 수 있어. 없으면 못 자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 냄새를 맡으면서 킁킁 맡으면서 자는 건데, 저도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날은 오히려 잠을 못 잘 때는 일부러 아이 냄새를 맡으려고 막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선생님은 참 지혜로웠던 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조건이죠. 그걸 나에게 맞춤형으로 새벽형 공부로 차라리 아이들과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맑게 이제 깨진다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또 절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캠스터디를 활용하셨던 거. 캠스터디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새벽 시간대에 깨어 있으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셨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하루 시간을 운용하셨을 때 우선은 취침 시간대를 그렇게 활용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럼 새벽 시간대부터 어떻게 하루 시간을 좀 운용하셨나요?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7시쯤에 일어나서 등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7시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애들 챙겨주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을 때는 네. 또 이제 암기 카드 같은 거 네. 있거든요. 그런 거 막 이제 돌려보거나 아니면 전략 노트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펼쳐가지고 잠깐 짬 날 때 또 이제 그런 거 보고 아니면 고심을 쓰던가 최대한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가면은 유치원생은 9시 10분에 이제 등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 운동하고 한 10시 반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1시간 또 운동도 하셨어요. 운동을 하시게 된 이유는, 운동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네. 달리려면 그 달릴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아맘들이라면 오히려 시간이 아깝다고 그냥 자신을 두지 말고 오히려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투자해서 몸을 또 체력을 좀 보강하자.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이제 사실 운동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30대 후반이 돼도 내가 체력이 단단한 사람은 사실 운동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몸 풀 때나 목을 때 진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후반에 꼬꾸라지면은 네. 그게 초반에 꼬꾸라지는
되는 것보다 굉장히 여파가 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좀 후회했던 게 초수 때도 그렇고 뭐 제수 3수 때도 마지막에 힘을 못 낸 게 좀 후회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운동을 했었고 9월 달부터는 안 했어요. 9월 달부터는 네. 공부에 더 올인을 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안 했고 이제 운동 1시간 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점심을 따로 챙겨 먹지 않고 네. 그냥 빵이나 삼각김밥 뭐 간단한 거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중간에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네. 타이머 20분 맞춰놓고 쉬고 네. 공부하고 이제 첫째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네. 더 빨리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첫째 챙기고 첫째 학원 갈 동안 그러면 이제 또 또 공부를 하고. 예, 가면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둘째가 4시 반쯤에 왔는데 이제 그때까지 공부했어요. 그때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안일은 애들 있을 때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미안하게도. 아이가 있을 때 난 공부할 수 없다. 네, 그때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이가 있을 때 밀린 집안일 뭐 네. 세탁기도 한번 돌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청소기도 좀 돌리고 네, 공부도 봐줘야 되니까 이제 잠깐 공부 봐주고 저녁 챙겨주고 사실 집안일 할 때는 뭐 녹음해가지고 좀 듣고 사회적 탐구 모형, 마시알라스와 콕스.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 발견학습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 유아들은 탐구를 통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탐구 모형의 일반적 조건, 개방적인 분위기, 토론 지향, 가설을 통한 탐구 강조, 증거로서의 사실 활용, 교육활동 과정 또는 전략, 문제 구성, 가설 설정, 주제의 명료화, 자료 수집, 자료 평가 및 분석, 가설 검증 및 일반화. 그러면서 공부를 아예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활용했던 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네, 이제 사회 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퀴즈 내듯이 지금 사실 이론이 이제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홀리. 막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네.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아 우리 아들 아직 나이가 이 정도인데 2단계밖에 안 되네. 조방 수용 능력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맞아 그런 거 하고 아 역시 초등학생 딸은 훨씬 답변이 이렇게 더 풍부하구나. 선생님 그러면서 발문 연습을 하셨군요. 그랬나 봐요. 네. 이렇게 퀴즈를 또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근데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엄마 더 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 동반자가 가정에서 2명이나 있었던 거네. 네. 조력자가. 그리고 또 남편이 또 갑자기 듣다가 나도 한번 물어봐 주라고 하고 가정이 기본적으로 좀 화목하셨네요. 그렇게 네. 하면서도 애들 있을 때도 좀 네. 공부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사실 아이 재우고 그러면서까지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때는 사실 활용이 좀 어려웠었겠네요. 저녁 시간에는 네. 또 남편이 굉장히 또 고마운 게 네. 설거지나 이제 집안일을 또 남편이 전담을 해줬어요. 회사 아. 일도 했는데. 적극 활용하라. 남편은 퇴근 타임 이거죠. 네. 그렇죠? 남편분들과 함께 보세요. 이 유튜브는 남편분도 같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남편분 도와주세요. 1년 잠깐이에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거 도와주시고 나면 함께 앞날이 쫙 정말 비단길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7시 반부터 네. 이제 애기 재우기 전까지 또 공부 이제 하고. 근데 그때는 전략 노트 회독하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네. 뭐 고시문 쓰기나 뭐 칠대 한전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 반드시 우리가 할애해서 공부는 해야 하지만 네. 엄청난 집중도가 요구되진 않은 네. 반복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네. 하는 네. 파트. 아니면 법 뭐 이런 거 조금 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합쳐보시면 순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순공부 시간은 막 재면서 하진 않았어요. 오! 순공부 시간을 재지 않고 했다. 이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순공부를 재지 않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루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이제 플래너를 다 지키자가 목표였어요. 하루 공부에서. 플래너를 지키자. 네. 그 플래너에는 뭐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플래너에는 전략 노트 회독하는 거, 오전에는 개론, 그리고 오후에는 강론하고 나중에 뭐 법, 회실이, 구시문도 있고 그리고 또 암기 카드 해가지고 정말 안 외워지는 거.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보고 또 잠자기 전에도 한번 꼭 봤거든요. 그런 거 보고 새벽에는 거의 문제를 풀었어요. 새벽에는 문제를 푸시고 네. 집중을 좀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 머리를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육아맘 합격자님의 노하우는 그거예요. 나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계획한 그 공부 양을 내가 오늘 안에 해결하느냐가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에게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법 중에 하나가 구멍 노트인데 선생님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암기 노트로 만들어서 그걸 선생님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공부법입니다. 자기 전이라던가 아침에 꼭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선생님도 모르게 근데 공부에 정석을 하고 계셨던 게 잘 외워지지 않는 파트를 모으고 그걸 자기 전에 보고 인간이 막 망각의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또 보시고 그리고 뇌를 깨우기 위해서 뭔가 나의 뇌의 어떤 상태를 좀 더 깨우자고 이제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출하는 방식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죠. 선생님 지금 공부를 정석대로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1타 강사님들이 하라는 게 뭐냐면 순공부 시간을 왜 따지니? 그냥 네가 계획한 공부를 다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지키신 거예요. 훌륭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전략 노트의 활용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전략 노트 기간 때 기본서를 보시나요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전략 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도 가지고 오셨는데 전략 노트에 뭔가 많이 붙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전략 노트를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건 이만큼 이것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가 이것이 진짜 나의 무기였다라는 뭔가 애착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노트 공부를 나는 이렇게 했다. 나만의 공부법 그리고 나는 기본서를 뭐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했으면 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쫙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전략 노트 양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봐야 돼요? 너무 짜증나. 우리도 기본서 양만큼 두꺼워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사실. 네. 저도 사실 전략 노트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지 알고 들었어요. 네. 딱 제목 나와 있고 정의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만 제목만 보고 내가 백지 쓰기를 할 수 있겠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전략 노트를 들었는데 딱 받아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게 제가 실패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해도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재작년에 실패했던 게 이 전략 노트를 또 요약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전략 노트에는 핫쌤이 기출에 있는 지문 정의 그리고 이제 핫쌤이 생각한 전공서를 보면서 담은 중요한 정의들 막 여러 가지 정의들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한 가지만 빨리빨리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또 가져갈 수 있을 줄 알고 이거를 보기 편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려고 또 요약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100번 얘기한 전략 노트를 요약본을 만드셨대요. 네, 정말 큰 실패의 수기죠, 이게. 그러면 그 전년도의 실패의 요인이 전략 노트를 줄인 거. 네. 그 작업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군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정의를 한 개만 가져가서는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답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정의만 준비를 했는데 답을 쓸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점이 안 되겠죠. 얼렁뚱땅 내 맘대로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마음 먹은 게 꼭 전략 노트 내용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자. 그리고 시험 날에도 전략 노트를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략 노트 두껍다 이거였죠. 네, 두껍다. 안 두꺼워요. 안 두껍다. 그리고 정말 마법 같은 게 이게 보면 두껍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시리로 예를 들게요. 해시리가 네.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해시리가 사실 3권이잖아요. 네. 원래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이제 회동량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반복해서 보다가 모고 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전략 노트 해시리를 회독을 하자고 보니까 50페이지 정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10페이지만 보면은 내가 일주일을 볼 수 있는데 하루에 10페이지면 정말 적은 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 노트가 많은데 회독에 그걸 부담을 덜어줘요.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 양이 적어가지고. 보다 보면 네. 사실 그러니까 두꺼운 게 안 두껍게 느껴져요. 사실 전략 노트 안에는 기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개념 파트들이 정의들이 뭐 2-3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시험 문제에 오히려 지문에 그 내가 외웠던 정의가 떠버리면 정의 하나만 외운 사람은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개념들을 쓸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당부하는 게 요약서로 공부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요약서의 내용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쓸 거리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략 노트를 줄일 생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셨던 분이 지금 직접 산 증인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요약은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선생님, 근데 전략 노트도 많긴 하지만 저는요 전략 노트만 보기엔 좀 불안해요. 왜냐면 다른 강사님들이 얘기해준 거 놓치면 어떡해요? 다른 강사님들이 더 많은 거 알려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만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정말 이거는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전략 노트만 봐도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욕심이 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타강사 요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네. 타강사 문풀 자료, 모고 자료 하면서 스티커로 다 표시를 했어요. 네네.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어쩔 때는 타강사가 이거는 정말 신이론이다 하고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게 왜 신이론일까 하고 다 있거든요. 우리는 신이론으로 배운 적이 어. 없는데 원래 있었던 이미 건데. 있는데 또 타강사 수강생들은 처음 본 개념들도 있고 근데 나는 이미 뭐 3회독하고 5회독하면서 눈에 익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에서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봐 중요들을 체크하려고 가지고 와서 보니 빠진 게 있으면 뭔가를 선생님이 따로 타이핑을 하든 뭐든 할 텐데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비용 투자가 너무 아까웠었던 그런 그쵸, 거였죠. 그쵸.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막 중요도를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거를 좀 가지고 오고 싶어서 막 해서 봤지만 결국에는 또 같이 중요한 건 똑같거든요. 기본적인 건 똑같고 또 오히려 핫쌤이 중요하다는 건 또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중요하다는 건 다 있고 그러니까 헤매지 마라. 맞아요. 한 우물 핫쌤 것만 파도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략 노트가 두껍다라는 비난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거두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분들의 어떤 내용을 더 얹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해봤다. 나는 그것까지 해봤다. 그랬더니 안 해도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참 뭔가 예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노하우인지 아니면 선생님만의 뭔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뭐 방법이셨을까요?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나요? 뭐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제 편하게 보고자 이제 이렇게 목차를 표시를 한 건데 스트레스 해소법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왜 스트레스 해소법인가요? 라고를 여쭤봤었냐면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딸아이는 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꾸미면서 모든 아이가 정말 생각이 저 비워지면서 아주 열심히 뭔가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저희 딸아이의 모습을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수험생들이 네네네. 굉장히 많은데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쉬어버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선택을 한 게 이제 문구류, 예쁜 문구류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험 생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문구류를 택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쁜 문구류로 전략 노트를 꾸몄어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이. 근데 꾸민 것보다 이제 회독을 그런 식으로 했죠. 네. 하니까 예쁘니까 더 잘 보게 돼요. 더 잘 보게 되고. 네. 여기서 저도 왜냐면 내가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내가 1년간 한 몇 개월간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이 책에 모든 걸 내 영혼을 사실 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했던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전략 노트를 이제 회독하기 편리하게 최적의 문구류들을 탐독하면서 열심히 구매해 보면서 이제 가장 나의 전략 노트에 매칭화가 가능한 그런 문구류들로 꾸며 보셨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수험 생활과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는 그런 문구류를 활용해서 이제 필기도 예쁘게 하고 좀 꾸며 보는 것들로 그렇게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험 시간도 굉장히 남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 핫쌤커리가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면 서술 노트부터 사실 느낄 수 있을 건데 핫쌤이 진짜 서술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세요. 그렇죠. 서술 연습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힘든 시기가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원망스러워요? 갑자기 미워져? 네. 그때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든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정말 도움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서술 노트부터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앞뒤가 맞게 써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답안 서술을 할 때 도움이 됐고 네. 그냥 앞뒤가 안 맞게 막 급하니까 써질 때가 있는데 네. 서술 노트를 하면서 그게 좀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카페에 올리니까 제가 이제 글 쓰는 연습이 좀 그때 좀 됐던 것 같고 문풀에 굉장히 또 서술이 많잖아요. 많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때 또 서술 연습이 되는데 음. 저는 모고가 참 감사했던 게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1회 풀고. 그렇죠. 되게 힘들었죠. 네. 네. 왜냐면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처음이었거든요. 1점 문제에 막 3문제를 내니까 이거 채점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그런 막 것도 반말이 나오는 서운하고. 거야. 야, 너 핫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1점에 3개를 냈냐? 막 이러고 진짜 막. 그랬어요. 막 울면서. 이 강사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그랬는데 이게 문제 시험 날 되니까 너무 속도가 장난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저는 막 1점에 3문제 쓰다가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올해가 그렇게 나왔죠. 정말. 그래가지고 A형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음. 모자라지 않고 풀 수 있었고 B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았고 남아. 왜냐면 강점형이 좀 그때는 한 탄탄하게 영역이 있는 있으니까. 영역이니까. 그럼 문제를 풀 때도 강점 영역부터 풀었어요? 네 맞아요. 음. 왜냐면 사실 수학이나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고 네. 또 시험장 나와서 보면은 너무 쉬웠던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답이 또 명확했던 문제가 많은데 그때는 또 이제 체력이 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놓치고 못 쓰고 있는 문제에 경우들이 실수하는 있으니까.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껏 강점을 만들었는데 이걸 음. 놓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번부터 풀었습니다. 5번부터 풀고 8번까지 푼 다음에 답안지 쓰고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1번부터 4번 풀면은 이제 거기는 사실 강점 영역이 아닌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충분히 이제 고민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5번, 8번을 확실히 이제 하고 빠르게 풀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B형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활용하라.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공부에서도 나의 강점 영역이 선생님에게는 그게 강점 영역인 거예요. 나의 강점 영역을 먼저 찾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만만하게 만들어 두고 내가 조금 힘든 영역들은 조금 뒤로 배치를 하되 이제 쪼개서 만만한 어떤 강점 영역을 만들어 가라는 거. 또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도 강점 영역부터 풀어라. 그거죠. 그래서 강점 영역은 내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파트이니까 그거를 먼저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시간을 좀 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답을 쓰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은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을 보완하면서 굉장히 정말 통합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가셨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핫쌤 문제 되게 많아요. 서술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 하셨죠? 정말 미워했지만 결국엔 올해 모의고사는 그렇게 나와버렸다. 1점에 3개가 나와버리기도 했고 사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고난의 연습을 하듯이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드렸지만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팔이 부러질 것 같다. 맞아요. 핫쌤 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이 시간 안에 풀라고 자기는 풀 수 있어 막 이러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연습하자. 미워하지 말자. 저 사람이 나를 합격으로 이끌어줄 건데 맞아요. 저 미워해봤자 어떡할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움 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막 그런 공부를 그렇게 좀 해보자. 선생님께 아마 선생님들 응원 받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육아맘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과 함께 이제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또 친절함에 우리 대명사이십니다. 우리 최채랑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육아맘 선생님들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조금 누르고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을 핫쌤이 정말 시키는 대로 제발 딴 길로 새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저처럼 합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핫쌤이 1년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육아맘으로 합격하셨던 저희 은지 선생님을 모셔서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꼈던 건 불가능한 영역도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외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육아맘을 응원합니다. 함께 외쳐볼 수 있도록 부탁해드릴게요. 네. 자, 전국의 모든 육아맘을 응원합니다로 시작! 전국의 모든 육아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